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오전 3시 2분입니다. 항상 참고하실 때 방송했던 시간 잘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틀 전이었었나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때 뭐 퀀텀의 슈팅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오스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음봉 S&P였었죠. S&P에서 나오는 그런 음봉이 이 심상치 않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그죠? 그러면서 코인 시장도 그것에 대해 연유를 받으면서 조정세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2월은 저는 조정장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들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오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꽤 많은 슈팅을 보여주고 빠졌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오케이, 여기 뭐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 잠시만요. 네, 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1,300원 넘어서는 슈팅이 나왔었죠. 이때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슈팅이 나왔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저는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쭉 꾸준히 또 모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이 왔는데 왜 사지를 못하니, 그런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도 좀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코인 이야기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타 종목들 많이 이야기 드렸었고요. 보시면은 노란색이죠. 2월 2일 일요일날 새벽입니다. 일요일날 코인 단타 시즌 초기화하고 다시 하셔라. 그러니까 제가 초기화를 시작을 드릴 때는 시장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불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많이 빠질 흐름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네,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흐름은 어쩌면 상승 코인의 상승장이 어느 정도 끝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상승이 끝났다고 해서 뭐 대폭락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큰 편차가 큰 이 꿀렁거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다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도 추격해서 마주 잡아버리면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20-30% 그냥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발 비쌀 때 사시는 마시고요. 인내심 좀 가져도 될 시기, 바로 참아도 될 시기에선 또 천천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단타는 단타답게, 장투는 장투답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타에 대한 시황과 장투에 대한 시황을 따로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투는 뭐 과거 저는 지난달 12월 달이었나요? 작년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일부 채워두는 수준,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 딱 그 정도. 그럼 뭐 되면 될 부분이고, 단타는 지금은 하셔서 잘못하면 다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표상으로 달러를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상으로 자, 뭐 이거 가지고 뭘 설레발이냐? 물론 지금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도 하단이기 때문에 또 지지를 또 받고 살짝 들어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앞전 이거 있죠, 이거. 이 녀석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고요. 큰 봉우리가 1 그리고 2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쪽 뒤쪽 봉우리 더 작습니다. 보주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 뒤쪽에 부분이 앞쪽보다는 좀 더 낮은 봉우리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락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날봉상에서 62평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52평을 쌍봉을 만들고 62평을 꺾고 내렸을 때 이제 이 노란색 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노란색 선까지는. 그래서 물론 요 구간에서 이런 모습일 때 사실 반등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상으로 거래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흔들다가도 이 중심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큰 흐름상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55년 올해도 가을을 보자. 그래서 봄 정도에서 지금 뭐 대폭락까지는 아닐 겁니다. 근데 코인에서 20-30% 하락은 조정은 의뢰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좋은 시기 저서 잡았던 물량은 또 팔고 그 뒤로는 계속 보수적인 이야기들 짧게 먹어라 짧게 먹어라 실력자들만 먹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저희들은 뭐 짧게 먹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시향을 해드려도 공방분들 시향을 해드려도 어버버 하시면서 물려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쉽지 않거든.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은 탁탁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지금 봄 정도에서 이렇게 정도에서 이 정도 가격대는 보셔야 되고요. 떨어지겠다가 이 정도로 가고 나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 돌려서 올라갈 때쯤 다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지성으로 막 폭락할 거냐, 떨어질 거다, 뭐 올라가다 이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락 형태는 좋은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주평이죠. 20주평을 건드릴 수 있는 주몽상 볼린저 밴드를 한번 건드릴 수 있는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몽을 보시면 글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요 지금 5주평이 이제 꺾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토키스 이렇게 꺾인 상황이 됐거든. 꺾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되면 이 주기가 형성됐을 때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떴다 죽을 거냐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볼린저 밴드 주봉상 20주평 정도의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올 거라서 88,000불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88,000불 살짝 아래 정도까지는 조정이 될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고 김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김프가 뭐 높기 때문에 펌핑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면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조심하시는 게 좋고 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김프 상황으로서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1억 4,500 정도까지 가격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프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제 엔딩 패턴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 이렇게 맞았다가 더 들었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좀 메이저가 될 겁니다. 이 정도 사이가 메이저의 지지 영역이 될 것이고 요게 지금 나와서 한번 먹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던졌을 때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달러와 한화의 지금 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김프가 지금 10%까지 붙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패턴적인 측면이랑 흐름적인 측면이랑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이제 조정세 시장은 알트코인 움직일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알트코인 이렇게 같이 빠져버릴 때는 무조건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승은 한 웨이브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셔도 사실은 좀 무방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포지션의 관점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초점에서 좀 큰 웨이브,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게 어떤 보수적이냐면 예전에는 섬세하게 잡아서 탁탁탁 튀는 걸 먹고 쨌다 도망간다. 그죠? 저희들이 보면 사실은 저 이우스가 메인이었으니까 보시면 이우스 같은 경우 이제 요때 장이 12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버리고 먹고 째고 요 정도 요때 요 말씀드렸잖아요. 팔아라고 제발 빠져나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 타임 요것도 뭐 1,300원 요거 이런 거 먹고 조만가면 되는 거야.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는 이걸 좀 큰 기준에 있어서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그런 큰 반등을 노리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큰 조정과 큰 반등, 웨이브가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0원대 접어들면 또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이고 또 이런 애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올라가주면 리플 움직이는 거 봤잖아. 평생 그렇게 무시당하다가 몇 년 동안 무시당하다가 리플의 턴이 왔었을 때 이어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어서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일단은 이제 시장은 한 웨이브가 끝이 났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횡보, 좀 큰 그룹의 횡보 어떻게 이해됐죠? 큰 그룹의 횡보 형태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또 얼마 또 2월 중순쯤 되면 또 반등이 또 나오겠죠. 뭐 먹을 만한 반등이 등장하고 어떤 그런 것도 뭐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좋고 먹고 도망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먹고 지칠 때쯤 좀 이제 완전히 뭐 이런 식으로 되든 뭐 어떻게든 조정왔다가 가을이 돼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규모 있는 큰 규모의 또 상승이 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가 보시면 리플도 뭐 이거 빠진다고 뭘 그렇게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빠지는 건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아요. 안 좋게 많이 빠질 수 있는 흐름이야.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2,000원대가 오게 되면 또 반등 먹고 도망가는 느낌 정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 솔라나인가요? 솔라나가 예전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가죠. 이런 정도로 느낌을 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갈 것이다 보다 이런 게 좀 건강한 상승이거든요. 이런 조정,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솔라나도 이제는 20만 원 아래대를 좀 바라보시고 계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깨지면 빠진다라기보다는 이런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 내가 원하는 시점이 왔을 때 액션을 취하면 돼요. 요즘 테더에 돈이 몰리는 거 보이시죠? 그죠? 테더 환율 오르는 것도 둘째지만 지금 테더에 이렇게 돈이 몰린다는 건 지금 뭔가 이제 이게 지금 출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에서 펌핑이 일어났던 종목들이 어디론가 지금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국부의 유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피해를 잃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좀 느긋한 마음으로 오히려 기다리자.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싸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생 같은 경우는 먹는 거 좀 덜 먹으셔도 좋다. 뭐 어떤 분들에게 막 그런 비꼬는 말도 드렸죠. 상승장에는 뭐 한쌤처럼 많이 못 먹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훨씬 더 많이 먹고 있거든. 제가 언제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결국은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웨이브를 좀 확보를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한국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분명히 이번엔 조정은 좀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쇼 타이밍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뭐 쭉쭉 빠져서 막 죽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상승이 너무 많이 진행됐고 오래 진행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되돌림과 조정세가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 아까 전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보면 크게 보면 한 2,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큰 반등한 자리 하나 있고요. 이제 뭐 지금은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차점에서는 잡아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일단 좀 기부도 많으니까 일단은 뭐 그냥 넘어가자고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관심 있게 볼면 종목들이 알고랜드라든 이런 것들 제가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 차트가 깨졌어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큰 흔들림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흔들림이라는 것이 어쩌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40~50%가 우습게 움직여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건 맞춘 것과는 별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400원대 이 초보자 자리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죠? 요 ABC 그죠? 그런 것들은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런 좀 복잡한 마음이 좀 되네요. 헤드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300원대 밑으로 여기서 또 반등을 하나 노려보시고, 이 반등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또 쪼고쪼고 하다가 다시 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한번 열출될 수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생방송 한번 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좀 나누고, 떡상 이야기 했던 그런 유튜버들도 많죠. 그렇지만 한쌤은 항상 좀 중립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근데 이제 그 중립적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것들을 포착을 하셔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이제 증거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시간을 보시면 되잖아요. 맞죠? 1300원 도달했다 알아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새벽이다 보니까 밤이다 보니까 좀 힘드실 수 있는데, 뭐 밤새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싫어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못 따라오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아차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명심하셔야 될 거는 비싼 가격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예전에는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이러셨죠? 그래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뭐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가 오게 되면 오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 형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사실 모양새가 좀 예쁘진 않습니다. 들었다가 더 빠지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한번 보고 이렇게 돼서 이 추세를 또 잡고 넘어갈 때 이때쯤 또 버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가을쯤 되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드렸겠죠. 오랫동안 봐주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여태까지 나오던 조정과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때는 말아야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 떨어질 때 제가 괜찮을 거다 그랬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다가 제가 지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죠. 이거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서 어차피 하락의 첫 파동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됐다가 이런 식으로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또 빠질 수도 있지. 이 가능성이 좀 꽤나 높아요. 그래서 싹 수익금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본방송을 들고 보시고 꾸준히 기다리셨던 분들, 이때 농사 지으셨던 분들, 그죠? 이때 농사 지으셨던 분들도 지금은 상당량 많이 팔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살짝 더 할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녹슨 걸지 마십시오. 싹 다 파시고 여기까지 온다고 보셔야 돼요. 잘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스토키즈록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 꽤나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김프 때문에 좀 곱적이 좀 높긴 한데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근데 여기 이제 봄이 되고 살짝 들었다가 이제 빠져서 가을에 다시 올리는 규모 있는 반등 요 정도 시나리오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히 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마무리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